그리고 2편에서는 뭐 지역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바로 요 3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내용들을 안내를 드려서 싸우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물론 지역 선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끼리 정해야 되는 건 바로 요겁니다. 이 큰 주제, 휴양이냐 관광이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신부에게 우선권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운동도 하고 많이 먹고 이런 기본적인 신체적인 결국도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건강한 분들이 많은 반면에 신부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살짝은 조금 남자에 비해서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에 뭐라 운동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결혼 준비할 때 더 약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론 아무리 사진 스드메 작가님이 사진 날려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다이어트 시작하게 됩니다. 네, D-몇 해가지고 파바박 난리 납니다. 두 번째로 결혼식 날 당일날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 챙겨야 되고 친정 식구들 챙겨야 되고 뭐 다시 예복으로 뭐 갈아입어야 돼. 신랑은 뭐 그냥 술 취해가 친구들은 헬렐레 하고 있어. 속이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부님들의 마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머리 이렇게 그냥 뭐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뿌리고 메이크업하고 뭐 눈썹 부리고 끝나긴 하는데 신부들은 신부 화장 한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와 경이롭습니다. 핀을 막 200-300개 꽂아 있지. 신부 화장은 또 왜 이렇게 두꺼워? 다른 우리 여자친구가 등장합니다. 누구지?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힐을 정말 높은 걸 신었습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그걸로 돌아다니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긴장도 된 상태에서 그 전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남자가 왜 여자 편 드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전 봤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약간 좀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렇게 저도 사실 그 좋은 남편은 아니에요. 100점짜리 남편은 아닙니다. 설거지 잘 안 하고 막 맨날 아저씨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결혼식 때는 되게 측은지심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신부들은 너무 또 강압하면은 또 안 됩니다. 야 이거 봤지? 이거 영상 봤지? 이거 남자 이렇게 하라. 이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강압하지 말자고요. 가방 같은 건 좀 무리하니까 선글라스 하나 줘주고 야 멋있지 않냐? 야 멋있다 이런 거 해주시고 그 남자 신랑분들도 또 바로 이렇게 헬렐레 하고 또 좋아가지고 또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 서로 사이좋게 선배로서 추천합니다. 평화가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휴양형 그리고 관광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휴양형 이런 분들에게는 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는 저질 체력이다. 10,000보 이상 내가 하루 이상 안 걷는다. 내가 뭐 헬스를 잘 안 간다. 나는 운동은 벽을 쌓다. 그러면 휴양형이 제격입니다. 관광지는 결국엔 유럽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럼 발에 불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긴장을 많이 하는 성향에게는 휴양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은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우리 가다 보면 신랑들이 막 울어. 뭐 신부들이 울어. 왜 그러냐면 너무 준비한 게 힘들고 막 다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된 게 다 풀려버리니까 딱 결혼식 딱 들어갈 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내 마음에 정신 건강에 릴렉스를 주고 휴양을 줄 수 있는 곳 휴양지 가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싹 다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귀찮아. 뭐 짜기 귀찮아. 좀 자자. 여유롭게. 저희 홍준희 이사님 같은 사람들 좀 쉬자. 난 편하게 좋다. 라는 분들에게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휴양으로 가시는 거.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 나는 물개다. 나는 정말 수영에서 하루 엔딩을 놀아야 된다. 휴양형 적합합니다. 난 마사지 정말 좋아해요. 이것만 받아도 좋아요. 하루에 하나만 받아 좋아요. 이런 분들은 휴양형의 제격입니다. 관광형은 휴양형과 정반대인데요. 어찌됐건 체력도 좋고 나도 뭐 헬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거나 걷기 잘한다거나 보는 거 정말 좋아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제격이기도 하고요. 조금은 탐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유럽에 갔을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을 정도로 여기 뭐 지역을 갔을 때 로마를 갔을 때 아우구스투스 왕이 어쨌다느니 콘스탄스 황제가 어쨌다느니 아니면 파리가 계획도시라느니 구스타프 에펠이 뭐 어떤 데라는지 뭐 아니면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와 이거는 왜 들라크루아라는 그림이 왜 그런 거라든지 미술의 작품이 미학적으로 언제 했다라든지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분들에게는 관광형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양을 가서 이제 바다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잠을 한 3, 4시간을 줄여도 된다. 여행 갔을 때는. 잠을 아껴야 돼. 여행 와서는 3, 4시간만 자되 4시간만 자되 아침 7시부터 움직여 8시부터 움직여. 이런 분들에게 관광이 딱입니다. 일단 이런 분들의 성격상 많이 봐야 돼. 어딜 가서든 사진 찍는 거 좋아해.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 사진 찍고 여기 사진 찍고 여기 사진 찍고 하와이 다이아몬드에서 사진 찍어야 되고 여기서 찍어야 되고 코올린 사진 찍어야 되고 할라야칼라에 찍어야 되고 다 찍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관광객이 딱입니다. 사진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타느냐 이코노미를 타느냐 아니면 직항을 가느냐 경유를 가느냐 요 두 가지 갈림길에 또 선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할 게 많은 거야? 저희 허니비조트에서 항공 예약 데이터를 봤을 때 비즈니스를 예약하는 분들은 사실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했다가 가격 듣고 하고 이제 이코노미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호하는 고객분들은 계신데요. 일정은 짧은데 우리가 이 짧은 걸 불구하고 좀 항공은 좀 좋은 거 타고 가야겠어 라는 분들, 칸쿤 이코노미를 정말 좀 늦게 끊으면 2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빨리 끊으면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라든지 발리 비즈니스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긴 한데 예약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클래스의 고객은 허니문어들을 타겟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용 진짜 정말 일을 하시러 가는 분들 탑승하는 거다 보니까 좌석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예약하기도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를 끊으려는 분들은 미리 발권을 빨리 끊어놓는 게 좋다라는 거.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다. 우리 그래도 좀 좋은 좌석 가고 싶어요 라는 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프리미엄 이코노미, 엑스트라 컴포트 이런 조금 더 이코노미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좌석들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워낙 비싸지만 프리미엄 이코노미나 엑스트라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보다 조금 더 비용을 추가하면 그런 좌석들을 경험할 수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그래도 한 럭셔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제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항으로 가능한 대표적인 신혼여행지 하와이, 발리, 유럽, 푸켓 되겠습니다. 경유지로 가능한 대표적인 신혼여행지 몰디브, 칸쿤, 발리, 유럽, 모리셔스, 세이셸이 되겠습니다. 직항의 장점은 역시 현지에서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서 즐길 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또 직항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적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항의 단점도 있는데요. 역시 항공료가 높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돈과 시간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을 거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유한다라는 거의 장점은 두 가지 신혼여행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휴양지에서 휴양을 즐길 수도 있고 관광지에서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막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도 있고 다양한 여행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단점은 최종 목적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경유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거나 이러면 최종 목적지에서 즐기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경유지에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5시간이든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3, 4시간이 사실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간을 공항에서 허비하는 거는 조금 아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저렴한 거긴 하고요. 만약에 경유지가 40만 원 이상 싸다 그럼 경유지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4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저는 직항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허니비조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우리 직장인분들 대부분 결혼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친구 만나야 돼, 데이트해야 돼, 또 결혼 준비하면서 집도 알아봐야 돼, 인테리어 알아봐야 돼, 스데메 알아봐야 돼, 뭐 알아봐야 돼. 일정 구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니문 전문 여행사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맞춤 여행으로 자유일정 여행을 구성을 해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유여행으로 머리 쓰고 아이패드로 글 쓰고 엑셀로 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영업부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것들을 일정을 구성을 해줄 때 만족도가 높고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거의 적은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여행으로 준비할 때는 당연히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잘못된 일정 구성이라든지 호텔 사이트에 보면은 리조트피가 숨겨져 있는 거라든지 예약할 때 팁이 불포함되어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간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또 중요한 건 요거 아니겠습니까? 프로모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니문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준비하시는 것보다 허니문 전문 여행사이기 때문에 허니문어들에게 적합한 프로모션, 예를 들어서 뭐 플로팅 조식이 됐다거나 아니면 룸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풀빌라 특가가 있다거나 로맨틱 뭐 바우처 뭐 이런 걸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개별로 준비해서 이런 뭐 어메니티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다 비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마케팅 예산으로 녹여서 안내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허니문 리조트, 허니문 여행사에게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허니문 리조트에서는 이런 변수에 대안할 수 있게끔 현지에서 뭐 갑자기 아프다거나 갑자기 신랑분이 너무 고열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걸 여행을 할 수가 없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도 안 통해. 처방전은 어떻게 받아야 돼? 그걸 이 처방전 받는 거를 어떻게 또 그 여행자 보험 신청해서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유럽을 가시는 분들이나 뭐 하와이를 가시는 분들, 요분 좀 조심해야 돼요. 자유여행. 에어비앤비 많이 이용하십니다. 에어비앤비 좋아요. 좋은데 집주인이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수기에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호스트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호텔로 찾아봤어. 근데 만실이야. 길바닥에 나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라는 후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거를 신혼여행에서는 경험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여행사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행사 이용하셔가지고 문제 없이 혜택 받고 현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체 가능할 수 있게끔 꼭 이 서비스 받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신혼여행을 꿈꾸는 곳, 색다른 곳을 가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간다거나 남미를 간다거나 저도 아프리카 뭐 잔지바르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가봤는데 가고 나서 느꼈습니다. 여기는 절대 신혼여행으로 오면 안 된다. 저도 가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이요? 우리나라처럼 버스 잘 돼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례도 조금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갔다가. 그리고 강도. 강도는 뭐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다. 정말 많고요. 제가 나미비아라는 아프리카를 가봤는데 뭐 진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신혼여행 갔다는 그 나미비아 스와코프먼트를 가봤는데 거기서 지나가다 비포장도로 오는 나미비아 나라는 다 비포장도로예요. 가고 있는데 차가 전복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신혼부부가 막 다치는 걸 봤어요. 유럽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에서 이런 거 날리면 큰일 납니다. 배낭여행과 도전을 신혼여행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결혼식, 성수기 결혼식, 연휴 끼고 결혼식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 결혼식장을 먼저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이런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예식일 없어요? 그럼 연말에 하세요. 저렴해요. 식비 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제발. 실제로 손님들이 거의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3월과 6월, 9월과 12월에 결혼을 왜 많이 하겠습니까? 연말에는 가족 모임도 많아, 회사도 많이 쉬어서 휴가도 많이 가, 지인 모임도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리고 연초, 회사 업무 제일 빡셉니다. 시무식해야 되지, 회사 계획해야 돼, 뭐 해야 되지? 업무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름 성수기 휴가 시즌, 여행 정말 휴가 놀러 많이 가십니다. 그럼 때 하객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시즌이 제일 비싼 시즌입니다. 한국 분들만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생각해요. 월드와이드. 유럽 분들 연말에 페스티브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2, 3주를 놀아버립니다. 심지어 연초까지 놀아버려요. 장기간 투숙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호텔을 잡던 어디를 가던 다 비쌉니다. 외국도 똑같습니다. 연말 시즌이나 크리스마스 시즌 똑같이 호텔도 비싸다. 이거 되게 간과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즌에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신혼여행 가는 분들에게 대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출발하신다거나, 왜냐면 결혼식 끝나고 그냥 가볍게 2박 3일 갔다 오신 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거 정리 다 해놓고
다음 달에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관련된 컨텐츠를 기획한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런 카톡을 제게 남겼습니다. 진짜 신혼여행부터 싸우면 진짜 안 됨. 집에 오면 또 싸울 게 많아.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준비하세요. 안녕.